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이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 설비에서 나오는 조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명 설비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조명 설비. 굳이 이 조명 설비는 과목으로 따지면 우리 뭐 자기학이 있고 회로가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합쳐갖고 이제 전기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조명은 전기 응용이라고 하는 파트, 대분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조명이 우리 설비 쪽의 파트에서 나온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전기 같은 경우에는 KS, 한국표준규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KS A 그러면 건축, B 그러면 토목, C 그러면 전기인데, 이 조명에 대한 부분은 D 규정으로 들어가요. KST. 근데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조명에 대한 자격증 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가 들어와야 어떠한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조명들이 불이 켜지는 거라 우리 전기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기능사에서 또는 뭐 기능장에서는 설비라는 과목 쪽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조명에 대한 파트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용어에 대한 부분이고요. KSD 규정 자체가 좀 C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렘브레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리 역제곱 법칙.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조명 계산이에요. 조명과 관련된 계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실지수에 대한 얘기고요. 보통 이제 G라고 이제 쓰는데, 실지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FUN EAD라는 식이에요. 이게 원래 법령상에서는 UNF equal AD E라고 이제 쓰는데, 법령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쓰는데, 어차피 곱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순서만 조금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FUN, fun, 요 정도 단어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fun, 웃다. 그 다음에 EAT, 이건 그냥 제가 쓰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조명을 갖다가 계산하는 식으로 좀 분류가 된다. 요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짜투리 문제로 어떤 조명이 뭐 직접 조명이냐 간접 조명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암기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용어. 이 조명에서 우리 용어에 대한 부분을 크게 5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용어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원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빛. 자,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 우리 빛을 가장 기준을 잡을 때는 태양을 기준으로 이제 잡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빛, 한 줄기의 빛, 여러 개의 빛, 이 빛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눈에 보이는 빛,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갖는 파장. 그래서 요 구간이 눈에 보이는 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을 얼마로 이제 구별을 하냐면 760 나노미터의 파장, 그리고 여기는 380 나노미터의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760 나노미터의 파장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어떤 색깔로 보이냐면 빨강색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빨강을 적색이라고 부르죠. 적색. 그 다음에 여기는 눈에 보일 때 보이는 요 색깔이 뭐로 보이냐면 자색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색은 보라색이죠. 보라색. 거꾸로 썼네요.
보라색,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자색,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러면 여기 범위를 우리는 눈에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와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적색의 범위를 넘어갔다라고 해서 여기를 적외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여기는 자색의 범위를 넘어갔다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 쪽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빈의 법칙이라든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든가 더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 기능사나 뭐 전기설비 쪽에서는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거, 얼마만큼 눈에 시야적으로 잘 띄느냐, 이걸 시감도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색을 뭐라고 부르냐면 황록색이라고 합니다. 노란색이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황록색은 550 나노미터의 파장의 값을 갖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암기하라고 할 때,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암기하라고 할 때 550 그러면 좀 애매하니까 그냥 555로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555 그러면 외우기 쉬우니까. 그래서 요게 가장 눈에 잘 띄는 파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의 효율, 우리가 전기에서는 효율 그러면 단위가 퍼센트잖아요. 근데 조명에서는 효율의 단위가 좀 다른데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680 루멘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680 루멘와트. 그래서 1와트에 몇 개의 비출기가 날아가느냐, 뭐 그걸 얘기를 하는데, 루멘이라는 단어 요거로 좀 이따가 정리를 할 거고요. 요게 효율에 이제 얘기를 한다, 요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효율을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명에서는 루멘은 좀 이따가 정리를 하겠지만 F라고 쓰고요. 와트는니까 얘는 P라고 이제 쓰죠. 그래서 루멘 퍼 와트, 이게 조명에서는 효율의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용어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좀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으로 들어가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광속이라고 부릅니다. 광속은 F라고 이제 쓰고요. 어떠한 기계기구에서 빛이 얼마만큼 많이 나가느냐, 이게 눈에 보이는 빛도 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빛도 있을 건데, 여러 개의 빗줄기,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슈퍼나 마트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스파게티면이나 아니면 국수, 요렇게 이제 묶여져 있는 거 있죠. 여러 개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이거 전체를 빛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 때 전체의 빗줄기를 광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속. 그래서 이 광속은 오메가 I다라고 얘기하고, 루멘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그래서 LM이라고 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기 쪽하고 조금 구별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오메가는 우리가 전기에서는 각속도라고 부르죠. 오메가는 2파이 F 또는 기기에서는 2파이 N 또는 60분의 N,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우리 조명에서는 오메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체각이라고 하고요. 입체각이라고 하고,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종이가 이제 있는데, 자, 그냥 여기에다가 이제 적을게요. 여기다 적을게요. 자, 우리가 빗줄기가 여기 평면상에서 여러 개가 이렇게 나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개를 제가 그렸습니다. 자, 10개를 그렸는데, 우리가 요때 여기 이루는 각, 요거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타라고 써요. 여기 이루는 각도. 이걸 세타라고 쓰는데, 조명에서는 얘를 평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겉에 빗줄기도 있지만 이 안에 빗줄기도 있는 거죠. 안에 빗줄기. 그래서 여기를 이루는 각, 요 안을 이루는 요거를 입체각이라고 하고요. 이 입체각을 우리가 네 가지로 이제 구별해서 쓰는데, 먼저 첫 번째가 구광원이라고 그래요. 광원은 빛을 내는 기구를 광원이라고 이제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는 대표적으로 백열전구를 얘기하는 거죠. 전구. 그래서 요 놈의 입체각은 4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제 요게 최적에 대한 적분의 값으로 이제 계산하는 결과값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증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결과값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선광원. 일명 원통광원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형광등 있죠. 형광등. 형광등을 내가 수직선상 바로 아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굵은 실선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측면에서 보면은 원통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선광원 또는 원통광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놈은 파이의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면광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이제 평면광원이라고 하는데, 요 놈은 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핸드폰 액정 같은 거, 이게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면광원이라고 하고요. 자, 네 번째, 원뿔인데, 요 놈은 원래는 주외적분 법칙이라고 그래서 이중적분 얘기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원뿔에서.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요거 원뿔은 이런 식을 쓴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요 놈은 이제 어디에다가 쓰냐면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리역제곱 법칙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요 놈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시고, 원뿔은 오메가는 2파이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식을 쓴다. 이런 거를 쓴다. 요거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속 F는 오메가 I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요 I, 광도라고 부르는데 제가 써드릴 거예요. 광도를 100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 오메가를 숫자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광원이다라고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구광원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는 4파이기 때문에 파이는 3.14죠.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광원 또는 원뿔광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파이 제곱 곱하기 100.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면광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면, 평면이라고 했으면 파이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광도라고 부릅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 요 I를 얘기를 하는데요. 요 I를 광도라고 얘기를 하고, 광 속의 여러 개의 빗줄기 중 한 줄기의 빛,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스파게티 얘기했죠. 면이 여러 개가 있어. 이 면 전체를 광속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 가닥만 딱 빼갖고 얘기하면 이게 광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광도가 100칸델라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빗줄기가 100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광도는 I라고 했으니까 I에 넘기면 오메가의 F가 되겠고, 요 놈은 칸델라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칸델라. 여기는 루멘. 요거는 칸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조도라고 불러요. 아마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면서 조도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도가 높다, 그럼 밝다라는 얘기고, 조도가 낮다, 그러면 어둡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이 얼마만큼 비추느냐, 광원에서 어느 지점까지 얼마만큼 빛이 비추느냐, 이거를 조도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얘는 2라고 써서 전체 빗줄기 중 단위 면적당 높이를 얘기합니다. 밑에다가 다시 쓸게요. 좀 뒤에다 더 쓸 게 있어서. 조도는 2라고 하고 F분의 A,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F는 단위가 광속이니까 루멘이고요. 얘는 면적이기 때문에 제곱미터를 쓰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짧게 쓰거든요. 짧게.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 럭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도를 측정하는 기구가 이제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디지털 럭스메타라고 해서 되어 있고요. 조도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럭스 조도라고 부릅니다. 자, 네 번째 발산 광속도. 같은 표현으로 이거를 광속 발산도, 요거하고 자리만 바꾼 거죠. 발산도라고 이제 부르는데 얘가 이제 뭐냐면 빛은요, 비추기만 해서는 우리가 그 물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비췄다가 되돌아오는 빛이 우리 눈의 상에 맺혀져야지만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조도가 비춰지고 되돌아오는 빛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발산광속도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R이라고 이제 쓰고요. F분의 A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F는 루멘, 면적은 제곱미터. 그러면 잘 보시면 얘하고 같죠? 간 만큼 되돌아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단위를 어떻게 쓰냐면 단위를 럭스는 럭스인데 되돌아온다 R을 씁니다. R. 그럼 뭐 R 그러면 대부분 뭔 거 같으세요? 그러면 리턴 많이 얘기하거든요. 되돌아온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읽을 때는 라드럭스 또는 레드럭스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산 광속도라고 불러요. 자, 다음 다섯 번째 휘도. 휘도는 내가 광원을 갖다가 바라봤을 때 빛을 내는 기구요. 광원을 갖다가 바라봤을 때 눈부심. 이 눈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휘도라고 부르고요. 휘도라고 부르고, 휘도하고 관련된 용어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빛이 있는데, 전구, 다운라이트가 있는데, 내가 이쪽에서 쳐다봐도 눈부셔. 이쪽에서 쳐다봐도 눈부셔. 이쪽에서 쳐다봐도 눈부셔. 그러니까 똑같은 빛으로 내보낸다라는 얘기예요. 사방이 이제 같은 빛으로. 그래서 눈부심이 똑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완전 확산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이런 용어가 있어요. 참고만 하시면 되시고, 휘도는 B라고 쓰고요. 자, 얘는 한 줄기의 빛이 내 눈에 비치는 거기 때문에 I분의 A라고 쓰고요. I는 칸델라, 여기 있죠? A는 면적, 제곱미터. 요거를 간단하게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니트라고 부릅니다. 니트. 자, 근데 이 휘도의 단위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칸델라퍼 제곱 센티미터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눈은요, 몇 센치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지 이 미터 단위가 있진 않잖아요. 눈이.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제 요 단위를 많이 쓰고요. 요 단위를 많이 쓰고, 요거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SB 읽을 때는 스틸브라고 읽어요. 스틸브. 그래서 다음 중 용어 찾아라, 관련된 용어는 어떤 거냐, 단위 찾아라, 이렇게 이제 됩니다. 문제가.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은 요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 역제곱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브레타의 거리 역제곱 법칙. 자, 이 거리 역제곱 법칙을 좀 얘기를 하려면 먼저 삼각함수,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설명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론 시간에 이제 하는 거니까 이론 쪽 이제 요거 피타고라스 관련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밑변을 A, 높이를 B, 빗변을 이제 C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C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과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피타고라스죠. 이때 제곱을 갖다가 빼버리게 되면 반대편에 루트를 갖다가 이제 씌우게 되는 거고, 이때 빗변을 기준으로 밑변의 값을 알고 싶을 때 쓰는 거를 우리는 코사인, 빗변의 값을 기준으로 높이의 값을 알고 싶을 때 쓰는 함수를 사인, A와 B를 가지고 얘기할 때 쓰는 거를 탄젠트라고 이제 하죠. 그 중에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 C분의 A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여기서 A의 값을 알고 싶으면 C가 넘어가서 C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빗변을 기준으로 요 높이의 값을 알고 싶을 때 쓰는 사인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사인 세타, 그래서 C분의 B라고 표현을 하고, 내가 B의 값을 알고 싶을 때는 C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고로 탄젠트 같은 경우는 A분의 B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 A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B의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C는 빗변으로 같은 값이기 때문에 서로 약분이 되고, 얘네들은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아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우리는 역률이라고 부르고, 사인 세타는 무효율이라고 부르죠. 이게 얘네들 이름이죠. 요거 상차각이라고 하고요. 탄젠트. 자, 그러면 이 거리역 제곱 법칙, 렘브레타는 사람인지 얘기한 이 거리역 제곱 법칙의 이제 내용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광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광원이 있고, 이 광원에서 사방팔방 빛을 갖다가 내뿜을 겁니다. 사방으로 이제 빛이 쫙 이제 나갈 건데, 이때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바닥, 요게 바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벽이에요. 얘네들 바닥과 벽을 기준으로 할 때 수직선상에 떨어지는 한 줄기의 빛, 그리고 수평적으로 갔었을 때의 한 줄기의 빛을 기준으로 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할 때 바닥과 벽이 만나는 요 지점을 A점이라고 할게요. P점이라고 해도 되고 Z점이라도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냥 A점이라고 할게요. 여기 요렇게 이제 있을 때 요 점에서 요 A점까지 날라오는 한 줄기의 빛, 그러면 빛은 날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사가 돼서 되돌아오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거리를 R 미터, 그리고 다시 되돌아온 R 미터를 기준으로 할 때 요 빗변에서 나타나는 조도, 이거를 법선조도라고 부르고 E라고 쓰고요. 요거는 요 가는 거리 R, 되돌아오는 거리 R, 요 놈의 광도를 기준한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거리 제곱과 조도의 값은 반비례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거리 역제곱 법칙이라고 불러요. 얘를. 자, 이때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게 90도 90도이기 때문에 요 각은 여기의 각과 같거든요. 여기의 각과 같은데 요 각과 요 각은 같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일명 엇각이라고 부릅니다. 엇각. 이 전제 조건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 역제곱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R 제곱이라고 할 때 반비례하는 것을 거리 역제곱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안 끝나요. 뭐가 뒤에 계속 내용이 있어. 자, 그래서 여기를 좀 여기를 주면 안 되고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자, 요 그림을 조금 좀 보기 편하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거죠.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의 면과 여기의 면은 같은 거죠. 직각이니까. 같은 거죠. 얘하고 얘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요 A점이 중요한데, 이 A점을 기준으로 할 때의 조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는 수평면 조도라고 불러요. 수평을 영어로 홀라이젠트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수평을 이 H라고 이제 보통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수직에서 나타나는 조도, 이거를 수직면 조도라고 부릅니다. 수직은 이제 보통 이제 버티컬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EV라고 쓰고, 뭐 ED라고도 많이 씁니다. 이건 뭐 기호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자, 수평면 조도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데, 기준이 어디냐? 요 A점이에요. 이 기준을 잘 아셔야 돼. 요 A점에서 나타나는 수평면 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수평면 조도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자, 조도계가 있어요. 조도계가 이제 있는데, 이 조도계를 가지고 요 점에서, A점에서 요렇게 대각선, 여기서 온 거를 되돌아가는 요거를 법선조도라고 하는 거고, 요 A점에서 조도계를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러면 빛이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빛, 여기로 올라가는 빛, 반사돼서. 이때 지금 조도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수평면 조도라고 그래요. 요거 수직 아니에요. 이 수직 아닙니다. 요렇게 됐을 때, A점을 기준으로 할 때 요거를 수평면 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 그림을 바꾸면, 여기에 광원이 이렇게 있는 것은 요거 요렇게 있는 거하고 같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지. 이때 여기 노란색이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노란색이. 얘하고 얘는 같으니까. 그리고 파란색에 대한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요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기호를 갖다가 쓰면 A, B, C.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자, 법선조도 요거죠. 빨간색. 그럼 빨간색이 요거고요. 지금 우리가 알려는 건 요거 A예요. 그러면 A는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러면 C는 요거죠. 빨간색. 법선조도. 그러면 얘를 여기에다가 딱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평면 조도는 R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 이거를 수평면 조도라고 합니다. 단위는 럭스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수직면 조도는요, 여기 파란색, 요걸 얘기하는 거고, 조도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쟀을 때예요. 얘를. 그러면 얘가 되는 거고요. 얘가 C니까 법선 조도가 절로 들어가. 그러면 얘는 R제곱분의 I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리역제곱 법칙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크게 법선조도, 수평면조도, 수직면조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 기준점은 요 A점이에요. A점.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상에서 광원으로부터 수직, 여기서 여기 요 점에서 얘기하는 수평면조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조도계를 요 점에서 이렇게 짓단 얘기예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 내려오는 거리 R, 되돌아가는 거리 R이기 때문에 수평면 조도라고 하더라도 요 식만 쓰는 거지. 얘는 뭐예요? 빗변 요거를 기준으로 할 때 나타나는 조도값이었고, 요거였고, 얘는 수직선상이기 때문에 요 거리 R, 되돌아가는 거리 R. 그래서 요 식을 수평면 조도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세 가지만 잘 기억을 내두시면 이 거리 역제곱 법칙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거리역 제곱 법칙은 좀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풀면서 좀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거리역 제곱 법칙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조명 설비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조명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조명 계산하고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계산식들이요. 계산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전기 설비 쪽에 이제 주로 이제 출제되는 내용들은 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실지수에 대한 얘기고요. 보통 G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명 계산식이에요. FUNEAD라는 식입니다. 자, 먼저 실지수는요, 어떤 조명, 방의 조명에 대한 유를 알기 위해서 방의 실질적인 지수의 값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얘는 정확하게 이 하나만 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조명률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뭐 바닥에 대한 빛에 대한 반사율은 어떻게 되고, 바닥 반사율은 어떻게 되고, 천정 반사율은 어떻게 되고, 얘가 뭐 60%다, 50%다, 뭐 이렇게 이제 숫자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의 실제 지수, 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천정 높이 이런 것들 이제 감안한 거,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에 대한 값이 쫙 이제 있고, 요거와 요 반사율에 대한 값을 딱 기준을 잡아서 조명률이 몇 %다 라고 알 수 있는 척도예요. 그래서 요 실지수의 값만 알면 조명률은 어느 정도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조명률이 높으면 말 그대로 밝은 거고요. 조명률이 낮으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빛을 갖다가 나타내 줄 수 있는 척도, 요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실지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 안 하죠. 뭐 천정 반사율이 어떻게 이런 거 안 하죠. 그냥 등기구 대충 달아놓고 밝은 거 같은데 그럼 빼고, 어두운 거 같은데 그럼 더 달고,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자, 어쨌든 우리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실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자, 방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방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뒤까지 쫙 이렇게 이제 더 그려야 되는데 그냥 요 정도만 그릴게요. 자, 등기구가 이제 있습니다. 등기구가 요즘은 거의 다 천정해서 매립형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나와 있는. 노출되어 있지 않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림상이니까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게요. 실질적으로는 매립형이 더 많죠. 자, 근데 여기 바닥에서 요 부분 있죠. 여기 가로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고요. 여기 높이를 스몰 h라고 이제 가정을 할 때, 여기 바닥에서 요 천정 높이까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 천정 같은 경우도 제가 손을 뻗어도 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올라가서 전구를 작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키가 작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에다가 책상 같은 어떠한 다이를 이렇게 놓고 내가 여기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때 요 바닥에서 요 책상까지의 높이를 작업면 높이라고 부릅니다. 작업면 높이.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올라가서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올라가서 너무 작게 그렸나요? 자, 여기 작업면 높이에서 천정까지, 정확하게는 요 등기구, 여기까지의 높이를 등고라고 부릅니다. 등고. 그리고 대문자 H라고 쓰는데, 자, 조금 쉽게 할게요. 매립형으로 그리려다가 그냥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여기의 높이가, 총 높이가 3.8m라고 할게요. 근데 이 작업면 높이가 요게 1.8m야. 예를 들어서.
작업면 높이가. 그러면 3.8m 빼기 1.8m를 하면 2m가 나오죠. 이 2m를 등고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등고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실지수를 계산하는 식을 어떻게 쓰냐면 G는 실지수를 이제 G라고 이제 쓰는데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병렬 합성저항 있죠?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요 병렬 합성처럼 X 플러스 Y에 X 곱하기 Y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요 분모 쪽에 등고 H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H는 X 플러스 Y분의 X 곱하기 Y 이거를 우리는 실지수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요런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요 등고 높이 요거 계산하는 거 요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지수 기억해 두시면 되시고요. 자, 두 번째 조명 계산식에 대해서 볼게요. 조명 계산식은 요거 그냥 식만 외워두시면 되고요. 숫자 그냥 대입하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쓴 거는 제가 이렇게 썼지만 원래 정식적으로 법령에 이제 있는 걸로 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U, N, F 이꼴 A, E, D 죄송합니다. A, D, E 근데 이제 어차피 다 곱하기니까 자리만 이렇게 이제 바꿔서 여기다가 F 이렇게 해서 FUN, EAD 뭐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 자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FUN, EAD 아마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70년대생 뭐 80년대 초까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오락실에 가면 스포츠 게임 있거든요. 뭐 축구 게임이나 뭐 이런 게임 동전 넣고 딱 누르면 맨 처음에 나온 게 EA 스포츠 센터 게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편해서 이렇게 외우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요 식에서 F는 광속이죠. 단위는 럭스. 그 다음에 U는 조명률. 단위는 퍼센트. N은 등기구수. 단위는 개. 몇 개.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E는요. 조도. 단위는 럭스. 죄송합니다. 광속이 루멘이죠. 루멘. 요거 루멘. 여기가 럭스.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다음에 A는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데 보통 면적이 가장 흔하게 나오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사나 산업기사 쪽에서는 원형의 방이라고 해서 원형으로 되어 있는 방은 파이 R 제곱을 씁니다. 파이 R 제곱.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보통 우리 전기설비 쪽에서는 다 그냥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로 나오니까 요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 요거는 이제 감광보상률이라고 합니다. 감광보상률 단위 없어요. 이건 B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감광보상률이라고 하고요. 감광보상률을 역수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R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R분의 1이라고 하면 컨덕턴스 G라고 쓰잖아요. 컨덕턴스 G. 단위는 모호. 요렇게 이제 되죠. 이것처럼 감광보상률을 역수로 D분의 1이라고 쓴 거를 M이라고 쓰고요. 이 M을 유지율, 보수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전기설비 쪽에서 뭐 이런 문제는 거의 없지만 만약에 이제 M, 유지율이나 보수율로 나오게 되면 역수로 바꿔줘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감광보상률 같은 경우는 이제 조도에 대한 값을 B를 갖다가 이제 구별을 해 놓은 건데 뭐 우리 전기설비 쪽에서 뭐 그 정도까지 이제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요런 것이 있더라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뭐 요런 거예요. 조도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 남겨놓고 넘기면 AD에 FUN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 만약에 등기구수를 물어봤어요. N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넘기면 FU에 EAD 해서 계산하는 거.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만 기억하시면 여기는 뭐 크게 무리 없이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조명 계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